배드파더스 활동으로 890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.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공개가 된다니까 그저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한 거죠.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. 네,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배드파더스가 어떻게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을까요? 안녕하세요. 신신당부의 신중관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. 가은 씨 혹시 배드파더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네, 저 들어봤어요. 이제 마땅히 줘야 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의 막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웹사이트 아니에요? 예,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네.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자의 얼굴, 이름, 주소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알리거나 예. 이제 알리겠다고 이제 압박을 해서 꽤 양육비 문제를 많이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그 배드파더스가 신상 공개를 한 양육비 채무자는 2천여 명이고요.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890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. 거의 40% 정도네요. 예, 근데 이 가운데 신상 공개를 사전 통보하자마자 양육비를 지급한 게 690여 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신상 공개를 큰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건 참 이게 웃긴 게 그럼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거잖아요.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공개가 된다니까 그저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한 거죠.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.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를 이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제가 들어가 봤었어요. 근데 정말 사람 얼굴들이 막 이렇게 탁탁 다 나와 있고 뭐 이름,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신상 공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?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민간 기업이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민간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막 총대 매서 한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그 받았던 그 혐의가 뭐였냐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.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혐의를 받았었죠.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. 근데 검찰에서 항소를 한 상태예요. 근데 검찰에서는 왜 항소를 했을까요?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하긴 했지만 어떤간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. 그래서 뭐 기존의 거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항소를 하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근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이제 무턱대고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제보를 받으면 무조건 이혼 판결문, 그다음에 조정조서,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법적 서류를 다 검토해서 했거든요. 사실은 그래서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판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소심 결과,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합법적인 제도도 해내지 못한 이 배드파더스, 근데 이걸 단순히 그 법에 그냥 아주 형식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? 참 이게 참 약간 어떻게 보면 법의 집행과 어떤 현실의 어떤 모순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이걸 법이 어떻게 보면 먼저 나서서 해줬으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. 그러게요. 왜 이게 있습니까? 국가에서 못 해주니까 사실은 나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나섰다고 해서 처벌한다? 이건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오히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던 일들을 해준 건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배드파더스가 어떻게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을까요? 예, 그동안 배드파더스가 해온 일들을요, 이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줄여서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 법과 그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지난 13일부터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처가 이 배드파더스가 하던 일들을 맡게 됐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배드파더스는 사라지겠지만 새롭게 마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,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네, 변호사님, 먼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양육비 이행법이죠.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짚어주세요. 예,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13일에 우선 만들어졌고요. 뭐 시행 날짜는 진짜 7월 13일이었어요. 그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운전면허 정지예요. 운전면허 정지는 사실상 이번에 신설된 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미비리 시행 중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새롭게 들어간 게 뭐냐면 출국 금지, 그 다음에 명단 공개. 그러니까 명단 공개가 사실 배드파더스가 하던 일들인데 이거를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만들면서 들어간 게 이 명단 공개 조치인 거죠.
그런데 이제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요.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그 부모가 한쪽의 부모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. 우선 이걸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이 법에는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는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미 규정이 돼 있었어요. 대표적인 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. 이건 뭐냐면 급여에서 이 양육비 해당되는 만큼은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공지한 다음에 요거를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될 사람, 양육비 채권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죠.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맞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명령을 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만약에 그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인 거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다면요.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생각보다 적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본인 신고해서 본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라서 이건 뭐냐면 급여 월급쟁이한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. 월급쟁이한테 무조건이긴 하죠. 이건 가능하죠. 그다음에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가 양육비 담보지급 명령이나 양육비 이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 양육비가 이제 원래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. 정기적으로 이게 뭐 계속해서 지급할지 안 할지 확신이 안 선다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금액 몇 달치를 이러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. 한번 뭐 이렇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매달 찾아갈 수 있게 담보지급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. 그게 만약에 명령을 법원에서 했어요. 그래도 안 지켜. 그럼 어떻게 되냐? 지금까지 최우수사는 뭐였냐면 감치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감치가 뭐예요? 감치가 뭐냐면 일종의 가둬두는 거예요. 어디다 보면 왜냐면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다가 30일 이내 기간 이내에서 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. 근데 개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까짓 거 뭐 30일 갇혀 있지 뭐. 몸을 때우지 뭐.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새롭게 마련된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. 첫 번째가 운전면허 정지. 이게 대충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. 이 경우에는 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.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. 참 좋은 거 같죠.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생계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.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빨리 양육비 지급하겠지.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? 예외상으로 뭐냐면 이 운전을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 또 박아놨어요. 생계를 약간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급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생계유지 곤란한다고 하면 이걸 못하게 풀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. 확실히 우선적인 게 아동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니네요. 이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압박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무슨 면허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정지시켜 버려요. 그럼 어떻게 돼? 내가 살아야 되지,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? 어떻게든 내가 양육비를 어떻게든 지급하고 나서 내가 면허가 취소 안 되게. 그러니까요. 근데 우리나라 반대예요. 그게 압박수단인 건데 오히려 압박수단으로 마련해놓고 나서 예외 규정을 너무 많이 둔 거지. 그러면 이거 너무 빠져나가기 쉬운 그러니까요. 건데요?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.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출국금지 요청이 한다고 있잖아요. 참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. 우선 코로나라서 그런 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 했는데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?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. 5천만 원 이상이 양육비가 1년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? 얼마요? 최소 8년에서 최소 10몇 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8년이나 10몇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만 출금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 그동안 그럼 8년이나 15년 동안 그래 받은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. 그럼 애들 이미 다 큰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.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.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미납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바로 이걸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을 좀 좁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 거예요. 또 이게 만약에 출금이 됐다 하더라도 해제해야 되는 사회들은 또 범위가 넓어요. 그러니까 해외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러 나가야 돼. 이런 풀어줘야 돼. 그 다음에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 비속이 존비속이 사망했어. 그럼 또 나가야 돼. 뭐 본인 아파. 치료받으러 가야 돼. 채무자를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생계유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?
그러게요.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배드 파더스가 했던 것들을 대신한다는 명단 공개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도 감시명령 행사에 불구하고 또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공개 대상이 뭐냐? 채무자의 성명, 나이, 직업, 그다음에 주소 또는 근무지,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이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아까 배드 파더스가 가장 실효성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? 아까 막 얼굴 공개한다 신상 했을 공개라고 때. 그랬어요. 안 해요. 그러면 명단만 진짜- 공개해요, 그냥. 또 한 가지. 네. 우리나라 동명이인 얼마나 많아. 오 맞아요.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게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몰려가지고 막 비난받아.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. 그러게요. 얼굴이라도 있으면 나 아니구나라고 할 텐데 얼굴도 없어. 사실 얼굴이 없으면 나머지 잘 안 보게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에드파더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요. 얼굴 공개, 신상 공개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체면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얼굴 공개되는 거 굉장히 좀 꺼려한단 그쵸, 말이에요. 그쵸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공개한다 그러면 미리 알아서 그냥 막 지불했었는데 아.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 이게. 이거는 배드 파더스 하던 역할을 너무 축소해서 법을 만든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드 파더스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겠다고 한 건데,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강한 씨가 얘기했듯이 네. 그 아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뭐 채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. 뭔가를 만들어내긴 해야 되니까 만들긴 했어. 그래서 뭐 출국 금지, 운전면허 정지, 명단 공개를 해내긴 했어요. 네. 그거 왜냐면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. 근데 하면서도 빤말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결과적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 게 아니냐. 어떻게 보면 배드 파더스가 그대로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하는 말이에요.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지금 이제 막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유 네. 뭐 시행을 하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개정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. 이게 예외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대등한 정도의 양만큼 들어가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서는 지금 효과가 없어요. 이거 면허 다 그대로 살아 있어. 자격증 다 그대로 살아 있어. 뭐예요?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, 이게? 그러게요, 진짜. 일반 사람이,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냐, 물론 운전면허 정지가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오히려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더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운전면허 정지라는 게 들어간 건데 결국 이거는 너가 운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해주겠다면 결국 맞아요. 이건 뭐하러 들어간 거냐. 진짜 압박 수단으로 돈을 아무런 벌려면 의미 해야 없어요. 되니까. 그래서 자꾸 불편하면 돼. 안 주고 불편하면 돼, 그냥. 요새 뭐 또 코로나라서 더더욱이나 이제 그 외국 안 출금지는 가잖아요. 좀 약간 실효성이 더 떨어졌고. 명단 공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이 공개 안 되고. 그러니까 시행은 됐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. 네, 앞으로는 이제 정부를 믿고 이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이제 제때 지급을 하는지 저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 양육비 이행학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양육비와 관련 똑같은 이제 절차를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때는 절차적인 문제점, 요구의 특과 그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사이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게요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. 네,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